이번엔 글로벌 특파원 리포트의 시간입니다. 미국 현지의 생생한 분위기 나수지 뉴욕 특파원과 알아보겠습니다. 자, 미국 증시 최근 들어 굉장히 어수선한 모습입니다. 확실히 4월 달 그렇게 쉬워 보이지는 않은데요. 오늘 같은 경우에도 이슈가 참 많았고 등락도 거듭했었죠. 주요 지수 흐름과 함께 같이 짚어주시죠. 네, 간밤 미국 증시 혼조세로 마감했습니다. 다우지수는 0.11% 내렸지만 S&P 500은 0.11% 상승, 그리고 나스닥도 0.23% 상승한 채 장을 마쳤습니다. 이날 시장은 경제지표 그리고 파월 의장 발언 같은 주요 일정에 따라서 하루 종일 출렁였습니다. 개장 직후만 해도 시장 분위기는 좋지 않았습니다. 개장 전 발표한 ADP 비농업 고용 데이터가 시장의 예상보다 뜨거운 것으로 드러났기 때문입니다. 3월 ADP 비농업 신규 고용은 18만 4천 건으로 예상치인 14만 8천 건을 훌쩍 뛰어넘었습니다. 전월 수치도 14만 건에서 15만 5천 건으로 상향 조정됐습니다. 여기에 더해서 임금 상승률도 심상치 않았는데요. 직장을 유지한 사람의 임금 상승률은 5.1%로 코로나 이후 임금 상승폭이 서서히 줄어드는 흐름이 유지됐지만 이직자의 임금 상승률이 10%로 드러나서 지난해 7월 이후에 가장 상승폭이 컸습니다. 이 데이터대로라면 노동시장이 예상보다 꽤 좋은 상황인데다 임금도 예상보다 많이 올라서 인플레이션을 자극할 우려가 있습니다. 이런 걱정 때문에 개장 초반 미국 10년물 국채금리는 전일보다 0.06%포인트 오른 4.5% 근처까지 치솟기도 했습니다. 이 채권금리가 치솟으면서 주식시장 분위기도 나빴습니다. 상황이 달라진 건 개장 후 오전 10시에 ISM 서비스 PMI 데이터가 공개되면서였는데요. 이 3월 ISM 서비스 PMI는 51.4로 월가 예상치인 52.8보다 낮았습니다. 서비스업 신규 주문, 그리고 신규 고용 등 대부분 지표에서 월가 예상보다 낮은 데이터들이 나오면서 시장은 안도했습니다. 지난 월요일에 발표된 제조업 PMI에 이어서 서비스 PMI까지 예상보다 강하게 나왔다면 경제가 이렇게 좋으니 금리를 내리기가 어렵겠구나 하는 쪽의 생각이 강해졌을 텐데 반대로 서비스 PMI가 예상보다 낮게 나오면서 금리 인하 가능성이 높아졌다라는 해석에 힘이 실렸기 때문입니다. 특히 세부 지표 가운데서 서비스 가격 지표가 53.4로 예상치였던 58.4를 크게 밑돌면서 인플레이션에 대한 시장의 걱정도 조금 누그러졌습니다. 여기에 이어서 오후 12시 10분에는 제롬 파월 의장의 비둘기파적인 발언이 이어졌습니다. 최근에 시장은 올 들어서 물가 상승률 지표가 예상보다 높고 또 경제도 강하게 성장하고 있다는 데이터가 공개되면서 이런 것들 때문에 금리 인하 시기가 늦춰지고 인하폭이 줄어들 수 있다라는 걱정을 키워왔는데요. 이 파월 의장은 인플레이션과 관련해서 최근 수치가 일시적인 상승인지 아닌지를 판단하기는 너무 이르다라고 하면서 최근에 공개된 데이터들이 올해 금리 인하가 가능할 것이라는 연준의 입장을 바꿀 만한 건 아니었다라고 평가했습니다. 이런 파월 의장의 발언은 지난달 FOMC 때와 크게 다르지 않았지만 최근에 시장의 불안을 다시 한번 달래줄 만한 내용이었습니다. 덕분에 장 초반 급등했던 미국 10년물 국채금리가 하락 반전했고요. 주식시장도 상승 마감했습니다. 네, 그리고 개별 기업 이슈 가운데서는 디즈니와 인텔을 오늘 또 빼놓을 수가 없죠. 디즈니 결국 아이거 측이 승리를 했습니다. 이게 민주당 지지자와 공화당 지지자 간의 대결이라서 시장의 관심도 더 컸던 것 같은데 이 부분 그리고 인텔 오늘 급락했었죠. 같이 짚어주시죠. 네, 말씀하신 대로 이날 시장에서 주목받은 두 개 종목이 바로 디즈니와 인텔이었습니다. 디즈니는 월가의 행동주의 투자자죠. 넬슨 펠츠와 표대결을 벌여왔는데요. 결과는 디즈니 회사 측의 승리로 끝났습니다. 펠츠는 자신과 그리고 제이 라슬로 전 디즈니 CFO를 새로운 이사로 선임해달라라고 요구했지만 이 주주들은 기존 이사진들을 모두 재선임하면서 디즈니 회사 쪽에 손을 들어준 겁니다. 그간 양측의 표대결이 치열하게 흘러가면서 디즈니 주가는 올 들어 30% 넘게 올랐는데요. 이 주주총회로 표대결이 마무리되면서 이날은 3.13% 내린 채 장을 마쳤습니다. 인텔은 반도체를 위탁 생산하는 파운드리 사업 부문이 부진하다라는 실적을 공개하면서 주가가 8% 넘게 떨어졌습니다. 인텔은 지난해 파운드리 부문에서 70억 달러 손실을 입었다고 공개했습니다. 손실이 전년 동기 대비 35%가량 늘어난 겁니다. 인텔이 파운드리 실적을 따로 떼서 공개한 건 이번이 처음인데 그만큼 파운드리 부분을 전략적으로 키워나가겠다라는 의지의 표현이기도 합니다.
인텔은 파운드리 부문 실적이 부진한 이유로 이 전체 웨이퍼 생산량의 30%가량을 TSMC 같은 다른 파운드리에 아웃소싱한 점을 꼽았습니다. 다만 앞으로는 장비 투자로 효율성이 늘면서 손실폭은 올해 정점에 달한 다음 그리고 2027년에는 손익분기점을 달성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지금까지 뉴욕에서 한국경제신문 나수지였습니다.